끝까지? 아니, 섭외하고, 몇 초, 3조 정도. 예, 민주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입니다. 오늘 박범계, 김춘진 두 분의 소위원님들과 오전에 또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렸습니다만 빈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작성한 성명서를 먼저 읽겠습니다. 빚더미 추경에 무책임,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합니다. 근본 추경은 15조 8천억의 빚을 내서 하는 그야말로 빚더미 추경입니다. 추경에 따라 급격히 악화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도리인 것입니다. 국무총리도 4월 국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빚더미 추경에 대해 무책임,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그동안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된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회복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회복 대책 없이 근본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2013년 5월 2일 민주통합당 예결소위 위원일동. 이제 경계경보가 발령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정부 여당이 국민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15조 8천억의 빚을 내서 추경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민생 예산에 다 투입되는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15조 8천억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정작 경기 대응과 민생에 쓸 수 있는 예산은 3조 9천억 뿐입니다. 그 3조 9천억도 엉터리로 짜왔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과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대응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고 다 살펴봐도 이것은 15조 8천억 빚졌는데 15조 8천억이 쓰여지지 않는 해괴망측한 예산인 것입니다. 3조 9천억을 가지고 15조 8천억 빚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을 갚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15조 8천억 여러분이 지는 빚은 그대로 이번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3조 9천억만 쓰여지는 것입니다. 민주당 예결소위원 김춘진 의원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 예산 심사 때 우리가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임했더라면 제대로 된 편성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입이 잘못됐다. 경제 성장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 예결위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거의 다 강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예산 편성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저는 세입에 대한 문제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또 세출에 대한 문제도 예견됐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예산 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추경 편성하는 것, 이것은 앞으로는 말아야 된다.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정의를 수립해라. 이 법안에 넣어야 됩니다. 또 대량 실업. 이번에 국가재정법의 89조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입니다. 대량 실업에 대한 정의도 없습니다.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준칙, 즉 세입에 대한 준칙을 제대로 정립을 했었으면 이번 추경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한 준칙, 세출에 대한 준칙, 또 채무에 대한 준칙, 재정 수지에 대한 준칙을 이용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1990년에 불과 5개 국가에서 이러한 재정 준칙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에 무려 76개 국가가 재정 준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반드시 이제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행정부나 국회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편성하는 것을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채무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채권 발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막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채무 증가 속도가 지난 10년 동안 통계를 보면은 유럽의 재정 위기를 불러왔던 피그스의 국가 중에 아일랜드를 빼고는 우리나라의 채무 증가 속도가 제일 높은 국가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예결소위 의원들은 확실한 재정 수지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총리께서 사과문에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새누리당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이 올바로 판단해서 오만한 말을 하는 우리 새누리당 대변자인 그런 의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인가?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 소위 의원들은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최재성 간사께서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빚더미 추경입니다. 국채가 2008년 대비 309조에서 480조로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 무려 171.4조가 증가했습니다. 근본 추경으로 GDP 대비 관리 대상 수지가 0.3%에서 1.8%로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10년 이래 없었던 일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랬더니 정말 터무니없는 공연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그리고 최저한세 인상 없이는 재정 건전성 확보는 허구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자, 조금 전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또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어제 대변인 논평, 그 다음에 의원들의 브리핑에서 오래된 추금기 또 틀어대듯이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들한테 15조 8천억 빚 지우고 도망가려는 여당의 발목을 야당이 국민과 함께 붙잡아야 합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득세 구간을 3억, 최고 구간 3억에서 1억 5천으로 낮추자는 우리 안에 대해서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세수가 거치는 것이지 올해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까 성명서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 그것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빚은 15조 8천억지지만 소득세 구간을 최고 구간을 1억 5천으로 낮추면 보수적으로는 7천억 아니면 1조까지 세수가 더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걷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15조 8천억 빚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거둘 계획이 있다는 구체적인 확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채에 대한 건전성 대책으로 충분히 웅변이 되는 원포인트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빚을 올해 15조 8천억 지면 갚는 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갚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갚을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재정건전성 요구를 했고 소득세법 개정안과 최저한세를 2% 늘리는 안을 제출했는데 내년도에 거치는 걸 왜 지금 갖다 들이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경제를 공부하신 분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착오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주당이 기재위의 조세개혁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 세법 개정 두 가지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논의가 축적된 사안들입니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미 과거에 여야가 합의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총리께서 예결위 시작하는 첫 종합질의 때 이번 빚대미 추경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사과문에 적시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근본 임시국회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가 아닙니다. 취하고 향후 대책도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 나가겠다. 다시 말해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됐다라고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이번 추경으로 인해 악화됐다고 그렇게 규정을 정확히 하고 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두 가지 조치를 제시한 겁니다. 하나는 근본 임시국회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두 번째는 향후 대책도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적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제시한 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안들은 생뚱맞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총리 사과문에 적시된 근본 임시국회에서 강구할 조치에 대한 야당의 제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한다 하면 여당이 빚갚을 대책을 내놔야 되고 총리 사과에 대한 책임 있는 강구할 조치를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당안은 안 된다고 하고 여당은 국민에게 빚만 전가시키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